근데 학생들이 이게 좀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거의 다 많이 쓰던데, 엘리베이터 하면 꼭 왜 이렇게 갇히냐고. 야, 아니 니들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레슨4 케아트 연극영화 원장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그 한예종 영화과 2차 이제 그 기출 문제가 이제 발표가 됐고, 학생들이 이제 며칠 전 시험 봤죠.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설을 또 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이제 그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좀 문제를 정확하게 좀 예측했다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그게 뭐 비결이 뭐냐 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비결이 아니고요. 그냥 작년하고 올해 그 기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문사도 있고 작년 2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 특별 전형도 있고, 그래서 직전 연도의 그 문제들을 좀 분석하면 그때를 그냥 그 경향에서 이렇게 막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분석하면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뭐 어떤 소재 하나를 맞추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업 때 뭐 엘리베이터 얘기했는데 엘리베이터 나왔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 방식적인 게 그 트렌드가 있어요. 저 한예종 영화과도 흐름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직전 그 기출을 좀 잘 이해하면 알 수 있는데, 올해 기출 같은 거는 이제 그 작년 기출과 좀 비슷한 면이 좀 많죠. 1차는 2년 전과 좀 비슷하고 돌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되냐 했을 때, 천자짜리가 나왔어요. 이거 대충 제가 자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작년에도 1천자인데 천자 나오면 좀 당황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2천자짜리 글 쓰는데 익숙한데, 천자가 되면 뭐가 다르냐면 디테일이 이제 빠지거나 디테일이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좀 적시적소의 디테일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글쓰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이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완성된 이야기거든요. 이 완성된 이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스토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 어떤 소개가 좀 있고, 뭐 하는 건지는 알려줘야죠. 공간이나 뭐 인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있고, 사건 없으면 그 드라마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전개가 되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딜레마나 뭐 아이러니 이런 걸 통해서 주인공이 이제 어떤 변화나 성장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변화를 맞게 되면서 이제 결말이 나는 이런 식의 기승전결과는 좀 다르게 스토리적으로 좀 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 사건, 그 다음에 전개와 어떤 주인공의 어떤 그 선택으로 인한 어떤 변화, 그걸 이제 위기와 절정이라는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거죠. 근데 위기와 절정이라는 말은 좀 좋지 않고요, 스토리를 쓰는 입장에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주인공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주인공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용서할 수 없던 사람 용서하거나, 뭐 성장하거나 깨닫게 되거나, 또는 뭐 복수에 성공하거나, 뭐 화해할 수 없는 사람과 화해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결말 장면이 따로 짧게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된 이야기의 기준인데, 이런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천자 안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글쓰기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경제적으로 글을 쓰는 거랑 좀 이렇게 막 묘사 같은데 너무 치우치다가 전개가 전혀 안 돼서, 왜냐하면 이야기에 척추가 있고 좀 꾸미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디테일이 필요한데, 글에 어떤 중심이 없고 디테일이 화려한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히 천자에서 교수님들이 원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죠. 교수님들이 나 그거 안 원했는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웬만하면 천자 안에서 완성된 이야기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어떤 전개나 사건이나 어떤 이 사건을 통한 중요한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공에게. 그리고 결말이 되고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요소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디테일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쓰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딜레마가 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걸 잘 해결해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천자의 특징이에요. 뭐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잘 전개되게. 네. 공간 같은 거 좀 변해도 되거든요. 변한다는 게 이제 막 이렇게 이 공간을 벗어나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재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재 안에서만 벌어진 이용은 아니기 때문에 주된 장소죠. 이야기가 펼쳐진 주된 장소니까 이 공간적인 거를 또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획일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
완성된 이야기, 천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건 조건이 3개가 쭉 나오는데 1번 주제어는 믿음과 평등. 이게 이제 이게 좀 진화한 거죠. 이게 원래 하면 거짓말 이랬을 때는 그리고 건강 이게 작년 건데 이거는 약간 좀 스토리적인 게 좀 보여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거짓말 했을 때는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고, 그쵸? 이 거짓말 통해서 사건이 이렇게 전개되고, 뭐 이런, 이 스토리가 연결 짓기가 좀 용이한 그 주제였다면, 진보했죠. 애매한 거를 고르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래서, 이 믿음과 평등. 믿음과 평등. 이거를 이제 스토리와 연결 지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평이하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단어 같지만 이거 굉장히 스토리적인 단어입니다. 평등이란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스토리적이란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행동이 모이면은 이제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장면이 모이면 스토리가 되는 거고 사건이 되고 행동이 모여서 또 사건을 이루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과 그 평등은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스토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평등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질투라고 하는 건 평등의 욕구 아닙니까? 내가 쟤랑 똑같아야지, 쟤만큼 돼야지. 평등 욕구란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성장 욕구 또는 쟁취하고자 복수 욕구, 얻어내고자 하는 욕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거는 그 평등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굉장히 행동이 그 뒷받침되는 스토리적인 그 단어고요. 재밌죠?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이데올로기적인 믿음이 있고, 그쵸? 뭐 종교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믿음이 있겠죠. 뭐 소통이라든지. 내가 못 믿었던 사람을 믿는다든지. 또는 믿었기 때문에 뒤통수를 맞는 그런 식의 어떤, 이건 작년 거짓말과 좀 비슷하게 전개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믿음과 평등은 둘 다 행동과 사건과 서사가 뒷받침되기 아주 적절한 그런 제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스토리와 연관지어서 쓰지 못한다면 심지어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그게 있지 않다면 고득점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2번은 주된 장소는 엘리베이터와 야구장이다. 근데 이게 좀 학생들 글을 좀 봐도 너무 좀 이게 엘리베이터면은 클리셰라기보다도 좀 로버트 맥키가 그런 말 했잖아요. 딱 떠오른 아이디어가 좋은 게 아니라고. 근데 학생들이 이게 좀 딱 떠오른 아이디어를 거의 다 많이 쓰던데 엘리베이터 하면 꼭 왜 이렇게 갇히냐고. 야, 그 다음에 야구장은 왜 이렇게 뭘 파냐고 자꾸 야구장에서. 야구장은 뭐 먹으러 가는 건가?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런 것 좀 벗어나면 좋지 않을까요? 뭐 안 벗어나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벗어나도 재밌을 것 같다. 공간은 이거는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건데 좀 남들이 쉽게 활용하는 건 좀 벗어나서 활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은 주요 등장인물은 A와 B다. A는 B를 알고 B는 A를 모른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 한예종에서 맨날 나오는 건데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스토리에 연결지어야 되는 거죠. 역시나 서사를 전개시키는 힘이죠. 그래서 이게 사건에서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예종에서 A, B, C의 관계를 통해서 서사를 전개하는 것들을 검증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서 나온 건데 이건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돼요. 즉 A가 B를 알고 B가 A를 모른다는 설정이 사건 전개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을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2. 조건 6개나 됩니다. 조건 2번은 아래 조건에 맞춰 쓰시오. 이거 문제 2구나. 네. 그러니까 문제 1번의 조건이 3개였고, 문제 3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2번은 아래 조건에 맞춰 쓰는데, 3가지 조건. 예. 1번, 선택한 주제어 쓰시오. 주제어 이제 믿음이나 행동 중에 하나 쓰면, 평등 중에 하나 쓰면 되고, 2번은 선택한 주제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건 이제 약간의 좀 어떤, 본인의 어떤 언어가 좀 필요합니다. 이걸 잘 쓰려면. 근데 요거는 좀 1차를 붙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요런 논술을 잘하는 학생들이 1차를 붙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요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떤 이 주제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거를 이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한예종은 좀 OR적인 학교라기보다는 엔드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뭐 좀 이런 스타일도 괜찮고 저런 스타일도 괜찮고 근데 내적 논리가 되게 명확한
그런 게 좀 한예종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스타일 안 되고 이런 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약간 철학적으로 좀 자기 어떤 언어를 갖고 이렇게 좀 잘 해석하는 친구들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고, 그래도 약간의 여러분의 어떤 그 인식의 흐름. 그러니까 2-2번 문제를 낸 이유는 교수님들이 좀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 어떤 그 시나리오 쓸 때 형성되는 여러분의 사고 체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명확한 여러분의 어떤 사고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식이 이제 그런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어떤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의 경험적인 거, 약간의 어떤 여러분의 생각 같은 걸 좀 개인적인 걸로 풀면서 뭐 풀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뭐 전자가 좀 일반적이고요. 후자를 선택한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잘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2-2가 글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거는 이제 드라마에 대한 이해가 있고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딜레마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든지, 이런 거 상황이 또 아이러니, 요게 이제 딜레마와 아이러니가 이번 전문사 기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써먹는 건데, 이런 말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거에서 어떻게 이게 기능하는지,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어떤 전개나 또 결말이나 주인공의 어떤 또 성장이나 또는 어떤 이야기의 어떤 핵심적인 기능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어가 해석과 그 다음에 스토리적으로 어떻게 응용되었는지, 적용되었는지는 다른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보는데, 약간 스토리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지를 좀 보아요, 교수님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제시어에 대해 그 글을 쓰기까지의 과정이, 그 관념들이, 생각들이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글을 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안 나왔다고 해도 교수님들이 면접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중요한 토픽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글로 문제화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한예종 그 영화과 2차의 좀 특징은 이렇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과정의 생각의 흐름이라든지 그 관념의 명확함들, 생각의 명확함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검증하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좀 분명한 명징한 사고를 통해서 딱 간결하면서도 딱 전달이 가능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고, 생각하는지 흐리멍텅하고 뭐 본인이 쓴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지, 그게 차이가 쫙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게 한예종의 주된 평가고, 뭐 글을 보고 막 잘 썼다 못 썼다 이거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작년에 합격생들 글 딱 보고 진짜 글 좀 별로다 하는 친구들이, 좀 미안한데 많이 붙었기 때문에 예, 그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한예종 글은 그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보는 게 것보다는 그 글에서의 사고적 과정이 얼마나 명징하고 명쾌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를 더 많이 본다는 거, 그게 이제 2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번도 되게 흥미로운 문제인데요. 이거 결국 대사 쓰라는 거거든요. 이 대사 쓰는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봐요. 하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그쵸?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좀 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 그러니까 이 대사는 이 이야기의 사건과 어떤 결말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기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소한 대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는 그걸 이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사가 A와 B의 대사거든요. 그러니까 두 인물이기 때문에 대사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 차이라든지 또는 A, B의 어떤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대사여야 돼요. 근데 대사여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대사여야 됩니다. 말장난인 같은데 대사이지 않은 걸 쓰면 안 돼요. 대사이지 않은 건 뭘까요? 그거는 바로 대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대사가 아닙니다. 뭐 잭슨, 자 너가 이 레드카펫 들어왔을 때부터 넌 도가내던 쥐야. 내가 다 설계한 거지. 뭐 빨간 버튼 눌렀을 때 운명을 이미 우리는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지. 뭐 에드가 앨런 포우의 뭐 읽어봤나? 뭐 이런 식의 대사 있잖아요. 그 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토리를 전개하지 못하는데 자꾸 대사로 이렇게 퉁치려고 하고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태도거든요. 그럼 뭐 해야 되냐? 진짜 다이얼로그인데 굉장히 어떤 많은 어떤 개성과 주인공의 또 스토리적인 어떤 중요도와 그러면서도 뭔가 이게 또 촌철살인이란 말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오, 야, 재밌다. 근데 영화의 세계는 그런 대사들 많지 않나요? 뭐 오겠기 됐을까 뭐 이런 거. 예. 뭐 라면 먹고 갈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가 있죠? 이 헤어진 결심 보니까 막 기가 막힌 대사 많던데 와 막 진짜 너무 좋던데요. 그런 거 막 기대하고 낸 거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뭐 그 정도는 원하지 않겠지만 헤어진 결심 보세요 대사 막 끝내주잖아요. 아마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제가 인용 못 하겠네요. 예. 그런 거. 최대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그런 걸 쌀 붙는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다들 별로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조건 너무 많고요. 막 문제 복잡하고 막 천자에네 온갖 거 다 쓰라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 백과사전이거든요. 뭘 잘 쓸지 몰라 다 낸 문제예요. 뭐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있잖아요. 여러분 완벽하게 쓴 친구 아무도 없고요. 글 잘 썼다고 생각한 친구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 잘 썼다고 생각한 친구는 아마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로 잘 쓴 거 아닐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잘 쓰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못 쓴 거 와중에서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못 쓴 와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걸려 있으니까 이 중에 한두 개라도 좀 명확하게 여러분이 잘 잡고 간다면 교수님들이 또 거기에 점수를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예, 한예종 그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나 이 글쓰기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그 다음 유튜브에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